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자락에 자리한 한 외딴 마을에서 한 노인이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혔던 이 고산 마을에 어느 날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불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자동차는커녕 오로지 사람과 당나귀만이 다닐 수 있는 험준한 산길. 그런 곳에 한국 기술진이 수력 발전소를 세웠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작은 산악마을 카필라가온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산길을 구불구불 오르다 보니 벌써 하루가 지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의 웅장한 산세는 제 고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라빈 샤르마 델리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델리 대학에서 제게 조교 자리를 제안했지만 저는 고민 없이 거절했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곳은 이곳 카필라가온이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남은 길은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해발 2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마을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였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산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는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등유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어릴 적 공부하던 등유 램프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씀하셨죠. 델리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돌아왔느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빛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해진 교과서와 시간이 멈춘 듯한 교실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곧 저물 것이라는 생각에 수업을 서둘러야 했죠. 해가 지면 아이들은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저는 등유 램프 아래서 수업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빛이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얼마나 달라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마을에 전기를 들여오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고요.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라빈, 내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단다. 정부에서도 몇 번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너무 기대하지 말거라. 이장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정부에서 전력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었죠. 5해 전에는 민간단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관리 부실로 얼마 못 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어차피 안 될 일이라는 체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델리 대학 시절 알게 된 국제협력단체들의 편지를 써보내기 시작했죠. 대부분 답장이 없었고 몇몇은 정중한 거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한국기술협력단에서 답장이 왔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현장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낯선 얼굴의 동양인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어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죠. 마을 장로 구프타 할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대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꿈에 익숙하지 않아.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가 확신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도 불안함이 일렁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이 외딴 산골에 정말 빛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한국팀은 사흘 동안 마을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마르칸다 강의 수량을 측정하고 지형도를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파악했죠.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이 모였습니다. 한국팀의 이성훈 팀장이 앞에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마을에 소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마을에 전기를 들여오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고요.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라빈, 내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단다. 정부에서도 몇 번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너무 기대하지 말거라. 이장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정부에서 전력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었죠. 5해 전에는 민간단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관리 부실로 얼마 못 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어차피 안 될 일이라는 체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델리 대학 시절 알게 된 국제협력단체들의 편지를 써보내기 시작했죠. 대부분 답장이 없었고 몇몇은 정중한 거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한국기술협력단에서 답장이 왔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현장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낯선 얼굴의 동양인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어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죠. 마을 장로 구프타 할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대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꿈에 익숙하지 않아.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가 확신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도 불안함이 일렁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이 외딴 산골에 정말 빛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한국팀은 사흘 동안 마을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마르칸다 강의 수량을 측정하고 지형도를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파악했죠.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이 모였습니다. 한국팀의 이성훈 팀장이 앞에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마을에 소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성훈 팀장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르칸다 강의 물줄기를 활용한 소형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었어요. 467m 길이의 도수 터널을 파고 130km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더 놀라운 것은 자재를 운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트럭이 갈 수 없는 산길이라 모든 장비와 자재는 당나귀와 인력으로 운반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성훈 팀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통역하며 제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인력과 장비가 도착했고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공사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어요.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청년들만 지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저는 기술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죠. 공사는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도수 터널을 파는 일이었어요. 암석층이 생각보다 단단해 작업 속도가 더뎠습니다.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국 기술자들은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했죠.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널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이성훈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라빈 선생,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을이 스스로 빛을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원조가 아닌 자립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고 송전선로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130km에 이르는 거리를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참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장로들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전봇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몬순 시즌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거예요.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안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낙담했지만 이성훈 팀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빗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갔고 그 모습에 우리도 힘을 내어 함께했습니다. 빗물로 불어난 마르칸다 강은 우리의 계획을 위협했습니다. 수위가 높아져 터널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나 한국팀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임시댐을 만들어 물길을 돌리는 방법이었죠. 주민들과 함께 밤새 작업한 끝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몬순이 지나고 작업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터널 공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송전선로도 절반 이상 완성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마을 청년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18살 프라카시였어요.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던 그는 한국 기술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전기와 기계에 대한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이성훈 팀장은 프라카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특별히 기술을 가르쳐 주었죠. 그에게 미래의 발전소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성훈 팀장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임시 디젤 발전기를 설치해 마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수력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일부 지역에 먼저 전기를 공급하자는 제안이었죠. 이 소식에 마을 전체가 들떴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 이야기로 신이 났고 어른들은 밤에도 일할 수 있다며 기뻐했어요. 발전기가 도착한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디젤 발전기는 생각보다 컸어요.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이성훈 팀장이 모두에게 집으로 돌아가 전등 스위치를 켤 준비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저를 불러 함께 발전기 스위치를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3.2일 이성훈 팀장의 구령과 함께 우리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100년 넘게 어둠 속에 있던 카필라가온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집 안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등을 쳐다보았죠. 밝은 빛 아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학교로 달려간 저는 교실에 불을 켰습니다. 밝아진 교실에서 아이들은 책을 펴들었어요. 더 이상 해가 지면 공부를 멈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전등만큼이나 반짝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서둘러 왔다고 했죠. 수업을 마치고 저는 한국팀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성훈 팀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진짜 수력 발전소를 완성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등 아래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우린 해냈어요. 진짜로 이 간단한 문장을 쓰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우리 마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새로운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죠. 임시 발전기가 가동된 후 마을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아이들의 생활이었어요.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자 학교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등교율이 크게 늘어났죠. 낮에는 집안일을 도와야 했던 소녀들이 저녁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어요. 전기가 들어오자 마을에 첫 번째 전기 방앗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무거운 곡식을 들고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죠. 의료용 냉장고도 설치되어 백신과 약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농기계도 도입되었습니다.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력 발전소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마을 청년들에게 수력 발전 유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로서 공사에 참여하게 된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원조가 아닌 협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립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인도 국영방송국에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오지 마을에 한국의 기술로 빛을 가져온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퍼진 거죠. 취재진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변화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는 취재진에게 학교를 보여주었어요. 밤에도 불을 밝히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기자는 감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순히 전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변화였죠. 희망이 생기자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 했고, 어르신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취재가 끝난 후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성훈 팀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발전소 건물도 곧 완공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소 운영을 위한 인력 양성이었죠. 5명의 청년을 선발해 델리에서 기술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중 한 명으로 프라카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장 우수한 학생 한 명에게는 한국 유학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했죠. 이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부해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마을 전체가 교육에 대한 열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성훈 팀장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집집마다의 불빛이 마치 지상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성훈 팀장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 발전소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전기는 도구일 뿐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델리 기술 교육을 위한 선발 시험이 열렸습니다. 마을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5명이 최종 선정되었어요. 프라카시를 비롯한 선발된 청년들은 2달간의 교육을 받기 위해 델리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환송했죠. 언젠가 기술자가 되어 돌아올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간 청년들이 없는 동안에도 공사는 계속되었어요. 마르칸다 강에 완성된 도수 터널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발전소 건물도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진짜 수력 발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큼 모두의 관심과 기대가 컸어요. 학교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기와 에너지에 대한 수업을 시작했어요. 발전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특히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달 후 델리에서 기술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떠날 때와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보였습니다. 프라카시는 자랑스럽게 수료증을 들어보이며 발전소 시스템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들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수력 발전소 가동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고 주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협력단 본부 책임자가 방문해 축하 인사를 전했죠. 이제 카필라가오는 더 이상 잊혀진 오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곳이 되었어요. 가동식 날 이성훈 팀장과 저는 함께 발전소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마을 전체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마을 전체가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될 수 있지. 지금 이 빛이 너희 미래야. 그 아이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발전소는 마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작은 수공업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생산한 수공예품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배우길 원했죠. 카필라가오는 이제 지역 발전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미래를 논의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잊혀진 마을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공동체로 변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작은 수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된 희망의 엔진이었죠. 발전소 가동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놀랍게 향상되었죠. 주교육청에서 실시한 학력평가에서 우리 마을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은 교육부에까지 알려져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학교에는 컴퓨터 5대가 기증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컴퓨터 앞에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델리 대학 시절 배운 컴퓨터 지식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인터넷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워드 프로세서와 간단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어요.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프라카시는 발전소 관리자로 일하며 다른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기고 간 기술 매뉴얼을 밤새 읽으며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성훈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죠. 거리는 멀어도 기술적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경제도 변화했어요. 전기를 이용한 소규모 가공 산업이 생겼습니다. 전통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여성들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들의 제품은 델리 시장까지 유통되기 시작했죠. 소득이 증가하자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 중 가장 값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자신감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은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죠. 마을의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도로 개선, 의료시설 확충, 농업기술 현대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우수 학생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한국 유학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이었어요.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16살 소녀 리티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고 발전소가 생긴 후 공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한국의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리티카가 출국하기 전날 마을에서 작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반드시 공부해서 우리 마을과 같은 곳들에 더 많은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빛나는 열정이 느껴졌죠. 이런 변화들이 알려지면서 카필라가오는 성공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오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팀과의 협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인도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국영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정부는 우리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다른 오지 마을에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커다란 불꽃으로 번져가는 순간이었죠. 발전소 완공 1주년을 맞아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이성훈 팀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다시 방문했고 주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마을 광장에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 앞에서 사람들은 감회에 젖었죠. 저녁에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전통 춤과 노래가 펼쳐졌고 한국팀도 자국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함께 웃고 악수치며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대형 스크린에 상영된 우리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이성훈 팀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가져온 것은 기술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공은 카필라가온 주민 여러분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순서로 저도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성훈 팀장과 함께였어요. 산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성훈 팀장이 말했죠. 라빈 선생 처음 왔을 때는 이곳이 지도에도 없는 곳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네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들 덕분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협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져왔다면 여러분은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카필라가오는 다른 마을들의 희망이 되었고 이 모델을 확장해 더 많은 곳에 빛을 전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성훈 팀장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모든 주민이 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마을 장로들은 전통 의복을 선물했어요. 떠나기 전 이성훈 팀장은 마지막으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는 약속했죠. 언젠가 꼭 다시 오겠다고요. 그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은 자체적으로 전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라카시를 비롯한 청년들은 주변 마을에도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리티카는 한국에서 보내오는 이메일에 자신의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고향을 위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밤 저는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바라봅니다. 아래로는 마을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이 불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앞으로도 계속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빛이 히말라야 전역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짜 기적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국과 인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든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인도의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